북한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삐라살포에도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이동복 북한 민주화포럼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조금 전에 그 이민복 단장이랑 제가 전화로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는 이 대북정단을 계속 날려야 되냐, 자제해야 되냐, 이런 논란이 좀 많거든요. 이번에 그 대북전단 문제를 가지고 총격전 교환이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아주 시끄럽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란은 굉장히 초점을 비껴나고 전곡을 비껴난 상태로 지금 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남북한과 같은 그런 그런 대립된 이 관계에 있는 체제 간에는 네. 역사적으로 이 전단 작전이라는 것이 있어 왔어요. 우리나라 남북한 간에만 그런 게 아니고 더군다나 남북한 간에도 역사적으로는 이 전단을 가장 더 많이 활용했던 쪽은 북쪽이지 우리 쪽이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는 북쪽에서 시시때때로 전단이 날라와가지고 네. 전국 방방곡곡을 덮었으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이 북한에서 남쪽에 대해서 전단을 안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난 2, 3년 동안에 북한 쪽이 전단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게 과민하게 반응을 하죠. 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북한 사회 안에 여러 가지 모순이 심화돼 가지고 네. 우리 그 전단 보내는 사람들이 보내는 전단의 내용이 임팩이 있단 말이에요. 네. 북한 사회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북한의 지금 지배 계층이 굉장히 아프게 느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아까 이민복 씨하고 대화하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 일어난 사태도 그래요. 네. 이번에 이제 이 사태 일어나기 전에 9월부터 북한이 남쪽에서 보내는 전단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어요. 그리고 협박도 많이 했죠. 특히 최근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9월 달에 와가지고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아시아 경기가 열리는 인천에서 가까운 지점에서 네. 그거는 문산 이 임진각 근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자기네 존엄성을 아주 훼손시키는 이런 삐라살포를 한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임의의 시각에 원점 타격으로 응징을 하겠다. 네, 원점 타격이라는 말을 썼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따져볼겠어요. 10일 날 남쪽에서 두 군데에서 다른 시각에 전단을 실은 풍선을 띄웠어요. 그날 10시에 이 임진각 부근의 통일전망대에서 네. 박상학 씨가 주동이 된 그룹에서 전단을 몇십만 매를 띄웠죠. 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에 연천 지역에서 이민복 단장이 네. 수백만 매의 전단을 실은 풍선을 띄웠어요. 네. 그런데 박상학 씨는 내놓고 공개하고 네. 아주 언론이 주시하는 가운데 그걸 띄웠고 네. 이민복 씨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네. 은밀하게 네. 비공개리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북한이 당연히 통일전망대 쪽을 사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고 연천에서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북한이 소위 어떤 타격을 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공갈이에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임진각이나 통일전망대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원점 타격을 한다면은 그거는 곧 불측에 예측할 수 없는 소위 확대를 각오해야죠. 그러니까 북한도 감히 이제 통일전망대에서 날린 풍선에 대해서는 사격을 못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연천에서 지금 북한 군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상이 걸려 있죠. 네. 그런 상태에서 연천에서 이민복 씨가 날린 풍선이 관측이 됐단 말이에요. 네. 관측이 되니까 북한 GP 병들이 거기다 대고 이 고사총 기관총 사격을 했죠. 그런데 그 고사기관총 10발, 10여 발을 쏜 것 중에서 몇 발이 남쪽으로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을 넘어가지고 연천 시내의 민가 지역에 떨어졌단 말이죠. 네.
자, 이걸 이렇게 된 어떻게 거예요. 봐야 되는지 또. 네. 글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네. 건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선 연천 지방에서 북한이 한 고사총 사격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이고, 네. 이 GP병들이 이 풍선을 목격으로 관측하고 거기다 사격을 한 것이니까 계획된 게 아니에요. 네. 그 계획된 것이 그러니까 된 것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굉장히 절제된 대응을 했어요. 네. 왜냐면은 즉각 총소리를 듣고 반응을 한 게 아니라 탄착 지점을 확인해 가지고 네. 실탄이 우리 쪽 지점에 떨어졌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시간이 좀 걸렸죠. 시간이 걸렸죠. 그 실탄이 떨어졌다는 것은 군사 도발이죠. 네.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경고 방송을 하고 네. 3배수의 원칙에 따라서 40여 발의 중기관총으로 공중사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북한이 또 GP에서 GP로 소화기 사격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GP도 소화기로 대응 사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실제 사격 교환은 끝났고 6시경에 북측에서 또 더 어떤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진돗개 원을 발령했다가 북쪽에 이상 징후가 없으니까 9시에 해제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양쪽이 굉장히 절제된 도발을 했고 절제된 대응을 했다. 네. 그런 것이에요. 네. 근데 이것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하자면은 남북 간에는 지금 우선 이제 북한이 그렇게 아주 요란스럽게 이 대응 소위 응징을 공언해 왔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격이라는 것은. 네. 그러나 그 사격이 북쪽에서도 굉장히 절제했던 것이 그 사격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가령 확전으로 가는 것은 회피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선 임진각 통일전망대 쪽은 사격을 안 했고 네. 그 북한 병사들에게 병사들이 경계하는 네. 과정에서 그들이 목격한 연천의 풍선을 향해서 사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된 반응을 보이니까 북한에서도 절제된 추가 반응을 보였고 네. 또 그래서 우리가 절제된 추가 반응을 해가지고 상황이 일단락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남북 간의 현재 상황이 이러한 이후의 총격전은 그 정도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일어나더라도 아직은 남과 북이다. 이런 총격전이 큰 전쟁으로 번지는 것은 방지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이런 상황에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요란스럽게 호들갑을 떨 상황은 아니다. 그런 게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이에요.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쨌든 그동안에도 뭐 날씨 좋은 날도 많았고 그 위로 대북 전단 날아가는 것도 많이 봤을 텐데 네. 처음으로 대북 전단을 향해서 사격을 가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요. 최근에 북한 체제가 네. 뭔가 굉장히 긴장돼 있어요. 지난 그렇죠. 이제 2달 네. 동안 네. 김정은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징후로 봐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집어낼 수는 없지만은 네. 김정일 신상에 뭔가 이상이 생겨 있어요. 네. 그 이상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이상인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이상인지를 우리가 앞으로 지켜보고 있는 건데 네. 그 이상 때문에 북한 체제가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걸려 있어요. 네. 긴장이 고조돼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과거에는 그냥 보고도 넘어갔던 데 대해서 네. 저렇게 사격까지 하는 그런 일종의 패러노이아 현상이 지금 북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이 딱 잠적 40일째가 되는 날인데요. 예. 어쨌든 뭐 여러 보도가 많이 나왔고 네. 근데 지금 이상 징후가 과연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글쎄요. 지금 김정은이 평양 잠오산 특각에서 회복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잠오산 지하에는 무슨
지휘소가 있어서 충분히 뭐 군을 장악하고 있다. 뭐 핵 공격에도 뭐 끄떡없는 지하 벙커다. 뭐 이런 보도까지는 그 어느 것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죠. 네. 다만 분명한 것은 김정일 신상에 분명히 네. 좋지 않은 그 이상 상태가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 이상 상태가 가령 발목의 병인지 네. 심장의 병인지 두뇌의 병인지 아니면 어떤 어떤 정변에 의해서 그 좀 제켜진 상태에 있는 것인지 네. 연금 상태에 있는 것인지 이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네. 다만 그 이제 지금 40일째가 돼가는 것 같은데 네. 그 비교적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쪽의 그 가능성은 네. 역시 신병이다. 근데 오늘 네. 저한테 중국에서 누가 카카오톡으로 네. 그쪽 그 이제 중국어 그 이제 매체 기사하고 사진 보도된 네. 사진을 보내와서 내가 채널 A도 그거를 보내드리는데 혹시 네. 그 그림을 볼 수 있으면은 한번 보면서 잠깐 그걸 봐도 아직 되는데 예, 시간이 그게 보면은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10월 7일 날 네. AN 148 김정은 전용기로 김정은이가 뇌출혈로 결도한 상태에서 네. 북경으로 그 공수돼가지고 북경에서 즉각 그 서안에 있는 서안으로. 서경병원으로 이송돼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북한으로 돌아갔다. 그래가지고 장면 이 사진이 거기 네. 실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네. 믿을 수가 없고 또 그 전에 그 중국으로부터 온 소위 어떤 그 웹사이트 네. 인터넷 보도에 네. 의하면은 평양에서 총정치국장이 주동이 된 군사정변이 일어나서 김정은이가 지금 연금 상태에 있다. 네. 그 시점은 황병서가 인천에 오기 며칠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그 가능성을 우리가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황병서가 정변을 궁중 쿠데타를 일으켜서 김정은이를 무력화시켜 놓고 네. 사실상 김정은이를 대신하는 그런 1인자 내지 1.5인자 5인자로. 입장에서 그 인천에 왔다 간 거다. 네. 이런 추리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단정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니까 네. 모든 가능성에서 대비해가지고 냉정 침착하게 북한의 여러 가지 정세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관찰을 통해 가지고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어요. 네. 그중 가장 큰 기회는 앞으로 이제 2달 후에 이제 김정일이 몇 주기가 됩니까? 김정일 죽은 지 2011년이니까 네. 4주기가 되는 네. 3주기죠. 3주기가 되는 12월 17일 날 네. 추모대회 네. 이제 김정은이가 나타날 것이냐 또는 나타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그걸 보면은 네. 보다 확실하게 우리가 진상을 파악할 수 네. 있겠죠. 그동안은 우리가 그렇죠. 이 북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정보기관에 우리가 신뢰를 주어서 네. 불필요한 억측을 가지고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호들갑을 떠는 그런 추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정부 당국자들은 어쨌든 북한 고위 관계자들 입에서 계속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좀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무슨 권력에서 무슨 뭐 연금이 됐다든지 구태타가 났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좀 적은 것 같다. 이런 쪽에 아마도 무게가 좀 우리 실릴 것 정보 당국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신문에 난 걸 저도 봤어요. 네. 근데 거기엔 조금 무책임한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북한이 옛날 일성이가 뭐 이제 죽었다든가 또는 김정일이가 한동안 병으로 알아서 일성에 나와서 활동 못할 때도 네. 김정일의 이름이 김일성의 이름이 사용되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을 했던 일이 있어요. 네. 가령 국가 간에 어떤 이 국가 원수 간에 편지가 오갔다. 네.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 네. 김정은이 이름으로 전보가 갔다 네. 등등. 그러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건 뜻이 없죠. 가령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관찰해야 될 것은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평양 텔레비전이라든가 네. 이런 데를 통해서 김정은의 모습이 보인다거나 네. 또 모습도 옛날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 네. 소위 실시간으로 찍힌 사진이 나온다라든가 네. 아니면은 또 실시간으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어떤 행동에 관한 네.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지난 2달 동안에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런 네. 그 통신에 사용된 걸 가지고 이걸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 더 일단 상황을 냉철하게 그렇습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고요. 침착, 냉철하게 지켜볼 필요가 오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회의에서 네. 여러 가지 그 북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먼저 저희들이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얘기를 네. 나눠보시죠. 예. 네. NLL과 휴전선에서의 총격 사건으로 다시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대화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핫 이슈인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합니다. 네. 지금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이러면서 대화를 좀 강조하는 말씀을 그 이제 하셨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금년 초에 통일 대박론을 네. 꺼내시고 그 뒤에 계속해서 통일 담론을 주도하고 계세요. 네. 근데 그 대통령께 그러고 이제 그 과정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오늘도 그 회의에서 말씀을 나눈 게 네. 하신 게 이제 보도가 되는데 근데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통일 담론하고 남북 관계 현실하고 사이에 분명히 엇박자가 존재해요. 네. 이 엇박자 부분 때문에 그 박 대통령의 통일 담론에 조금 우리가 좀 문제를 좀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네. 대통령께서 이어가시는 통일 담론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네.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일관성, 네. 지속성을 유지하고 계신데 그러한 박 대통령의 입장과 말씀과 정부 당국자들의 그 입장과 어록에 네. 굉장한 괴리가 있어요. 네. 오늘도 그 5.24 조치 말씀을 네. 하시는데 5.24 조치가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24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건 사실이죠. 논란이. 네. 그런데 이 문제는 남북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일방적인 조치로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오늘 처음 하시는 게 아닌데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금방이라도 5.24 조치를 우리가 풀어줄 것 같은 네. 그런 쪽으로 어떤 그 이미지를 풍기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얘기들 자꾸 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과 이 정부 안에 주무자들 사이에 뭔가 이 문제에 관해서 불통 현상이 있고 네. 이것이 많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이고 뭐 탈잡을 게 없어요. 근데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남북 간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놓자 하는 얘기로 전 들었는데요. 그렇죠. 그 얘기 정도는 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 5.24 조치를 남북 대화의 대화 논의에 올려놓는다. 네. 어떻게 올려놓느냐, 어떤 내용으로 올려놓느냐, 그게 이제 문제죠. 네. 그래서 5.24 조치는 당연히 네. 5.24 조치를 나오게 만들었던 몇 가지 원인에 대해서 네. 북한이 네.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죠. 네. 그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죠. 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라 하는 부분도 그건 만나서 얘기를 통해 가지고 북한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북한을 만나는 일종의 통행 허가증으로 네. 일종의 이 5.24 조치를 버린다 네. 하는 쪽으로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저희 동아일보 우리 일면투에 보면 국민 10명 중에 8명이 남북정상 해야 된다.
그럼 뭐 남북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집권 3년 차에는 최소한 해야 어떤 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네.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동아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뜻밖의 그 어떤 결과가 나왔네요. 거의 네. 8월에 가까운 응답자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죠. 그러나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 그 내용 가운데는 많은 조건들이 있는 거죠. 있을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통일 문제와 남북 정상회담을 필요한 남북 대화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공급하지 않고 네. 또 정부 입장에서 무엇이 옳은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교육, 홍보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헷갈려 있어요. 네. 그 헷갈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위 그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그 반응이 나온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그 걱정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 이 응답자의 8월이 무슨 제대로 정상회담에 정확히, 대해서 네. 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한 반응이 나오도록 정부 또는 여당이란 정치권의 여당에서 방치했던 부분, 이것이 아주 굉장히 걱정스러운 문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복 북한민주화 포럼 대표님과 함께 북한 현안 문제 짚어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